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나왔고요. 이제 우리 세무사업을 하는 곳에는 3월달이 제일 바쁜 달이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을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자, 잠깐 짬을 내서 오늘은 그 절세설계 컨설팅 교재 중에서 이번 개정판 내용 중에서 꽤 중요한 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증여후 이익소각, 증여후 이익소각과 관련 심판례에 대한 뭐 그 경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좀 이렇게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의제 배당에 대해서 잠깐 과세되는 문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그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가지고 각 주주가 갖는 그 주식수에 비례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는 걸 배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게 아닌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의제해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그 내용 잠깐 먼저 좀 보면 자본감소 관련 조세 문제라고 해서 이제 목차 18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1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20분 안에 그 촬영을 좀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의제배당 금액 그 내용만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세법에서는 유상감자, 그러니까 주식을 회사가 감자, 그러니까 사가지고 소각하는 경우에 그 소각 대가를 주주들한테 주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세법은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은 감자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 17조. 네, 자, 의제배당은 감자 대가,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걸 이제 감자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취득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소각 처리한 그 주식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대개는 설립할 때 뭐 이렇게 취득한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자 대가가 뭐 5만 원이었다 주당. 근데 자기가 설립할 때 뭐 주당 액면 뭐만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감자 대가 5만 원에서 취득가액 만 원을 뺀 주당 4만 원이 의제 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현장에서 컨설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증여후 이익 소각이에요. 증여후 이익 소각. 여기 보시면 주식의 소각 방법에 보면 유상 감자하는 방식이 있고 이익 소각 방법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키워드릴게요. 180 아이고 화면 스톱 하셔가지고 좀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유상 감자와 이익 소각이 있는데 유상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수도 감소하지만 근데 이익 소각은 자본금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형태의 소각이어서 조금 절차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여 이익 소각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자, 증여 이익 소각, 증여 자본감소 또는 이익 소각. 자, 이걸 잠깐 보시면 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평가한 다음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배우자 증여 공제가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를 안 내려고 그러면 딱 6억만큼만 증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6억만큼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그 배우자가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자기 주식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대가 6억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이익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련의 절차고요. 이걸 잠깐 강의 때 사용하는 PPT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세 문제랑 연결해 가지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십시오. 정상적인 자본 감소와 증여이익 소각의 세부단 비교. 자,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유상감자 대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 6억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자, 유상감자 대가를 받게 되면 이 6억에서 본인의 주식 취득가액 1억 원이잖아요. 자, 1억 원을 뺀, 그러니까 주식을 평가해 가지고 유상감자를 하게 될 때 6억만큼 감자를 하고 이 감자 대가를 원래 주주가 받게 되면 이 6억에서 취득가액 1억 원을 뺀 5억 원이 의제 배당이 되죠. 자, 이 경우에 5억 원을 배당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를 44%로 가정을 했고요. 지방세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자를 하고 6억을 받았는데 5억의 배당이 의제 배당이 소득이 생겨서 소득세를 2억을 넘게 낸다. 이제 그러면 이 플랜, 이런 소각 플랜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6억 받지만 2억을 넘는 돈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랜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래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냐면 이겁니다. 자,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해서 바로 감자를 하게 되면 2억 원이 넘는 배당 소득을 내니까 어떤 거래를 하냐면 본인이 가진 주식을 평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6억 원어치를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때 6억 원이, 그러니까 증여 재산 가액은 6억 원이지만 증여 공제가 6억이 되니까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결과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으로 인해서 본인이 증여로 6억만큼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6억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유상감자를 또는 이익소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감자를 하면서 감자 대가를 6억 원을 지급을 할 텐데 이 위 케이스에서는 본래 주식이 취득가액이 1억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의제배당을 계산해 보세요. 유상감자 대가가 6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6억 원이니까 의제배당이 0원이 되고 배당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되면, 자, 이 거래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2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배우자를 활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증여이익 소각, 증여 감자를 하게 되면 자, 세금이 한 푼도 없어지는 마술이 일어나죠. 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증여이익 소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컨설팅 기관들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관련 조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련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단계별 증여이익 소각 절차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증여 자본 감소, 이익 감소, 증여자의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 사례 해가지고 심판례가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 조세 효과를 한번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5개의 사례가 있는데 다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된 거예요. 자, 이 배당 과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이제 적용돼서 이제 과세권이 행사된 그런 케이스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이 증여이익 소각, 즉 이 거래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 증여이익 소각을 보면, 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에게 배당 유상 감자 대가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배당을 받은 사람은 배우자예요. 근데 심판례 사례는 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누구한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냐면 요 당초 소유자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해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증여이익 소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배당 유상 감자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당초에 이 증여한 사람, 이 사람한테 배당 소득세 2억 2천을 과세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실제 심판례가 5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가나 다는 이렇게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자의 가지입금 상환을 한 거예요. 증여자의 가지입금 상환 이런 거죠. 남편이 본인이 감자를 대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회사한테 있는 가지입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감자 대가를 받게 되면 2억 원의 배당 소수를 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나서 이 6억 원 받은, 배우자 6억 받은 이 감자 대가 6억 원을 다시 남편이 전달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에 가지금 상환하는 그런 구조의 거래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5개의 사례가 모두 다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된 사례입니다. 된 사례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례는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요 3가지는 가지금 상환한 케이스고요. 요것도 나번도 남편의 가지금 상환한 케이스고요. 다번도 남편의 가지금 상환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라번하고 마번은 다시, 그러니까 당초 정해진 돈이 흘러와가지고 뭐 가지금 상환하거나 그런 거래는 아니에요. 네. 개별 그 어떤 그 소각 대가를 받은 해당 그 주주한테 그 돈이 남아있는 그런 거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네, 커피 한잔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심판례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관계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결과 및 판례의 판단 기준은 이렇다 해가지고, 자, 증여 후 자본검세 거래에 대한 조세불구 결과, 요 앞에서 보셨던 요 5가지의 심판례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5가지. 요게 이제 가, 나, 다, 라, 마, 번. 앞에서 보셨던 그 사례입니다. 자,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자본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초 증여자가 그 돈을 전달받아 가지고 회사에 가지금 상환한 사례입니다. 자, 행정소송 결과 없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간에 교차 증여를 한 다음에 이익 소각을 한 거, 역시 대가의 기속이 당초 증여자의 가지금 상환하는데 쓰인 거죠. 자, 상급 없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이익 소각한 심판 사례, 역시 당초 증여자의 가지금 상환한 사례입니다. 자, 상급 없고요. 이제 이게 상급은 없는 거고요. 이제 심판 사례가 뭐 2021년, 뭐 20년 이렇게 났으니까 뭐 지금 행정소송이 없다 그런 거는 다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서 봤던 이제 라번, 마번이 부자 간의 주식을 교환한 다음에 이익 소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과세관청에서는 당초 증여자한테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겁니다. 승소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번 사례, 배우자에게 양도 증여를 한 다음에 역시 자본과 함수한 거, 돈이 흘러오진 않았어요. 당초 증여자한테. 자, 그거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지금 국가가 패소했어요. 역시 납세자가 이긴 거죠. 과세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심판 사례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요, 이렇게 거래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소각하게 되면 소득세를 이렇게 내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이렇게 소각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요 당초 증여자한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논리가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런 거래 형식을 가장 거래를 취해가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이 거래 행위를 사법상 유효한 거래 행위지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는 이 거래를 가장 거래로 봐가지고 이 거래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회사에서 소각대가는 나간 건데, 그럼 누가 받은 거냐? 네가 받은 거다. 네가 당초 증여자인 네가 받은 거니까 네가 배당소득세를 내라는 그런 다 심판 내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행정소송 단계에서 가지기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 증여자한테 돈이 흘러간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다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됐고요. 기타의 사례들은 행정소송 가가지고 다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은 거죠. 자, 일단은 실제 이런 심판례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당초 증여자한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게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 다 배우자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해가지고 상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법 절차를 취해가지고 소각하고 그 소각 대가를 받은 것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배우자가 소각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가 받은 것으로 봐서 거기다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당초 증여자한테 과세할 수 있는 관련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개별거래 판단 기준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죠. 3번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그러니까 배우자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본 감소를 하지 않고 배우자한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우회 거래를 만든 거죠. 또는 자기가 직접 소각한 게 아니고 배우자한테 한 단계 거쳐 가지고 다단계 거래 형식을 통해서 거기서 소각을 한 거죠. 자, 이거를 당초 증여자가 소각한 거로 봐서 그 사람한테 의제비단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조세 회피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런 거죠. 요 2억 2천 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그런 어떤 거래 정황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법리가, 자, 그게 실질이 직접 증여와 동일한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내야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이 거래들, 이 거래를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주요 내용만 빨간색으로 미리 칠해놨습니다. 자,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돼야 된다. 자,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증여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자,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질이 직접 증여가 동일해야 된다. 이 보시면 앞서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증여함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좀 법리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거들입니다. 자,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대한 조세 부담 경과 외에 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여부, 그다음에 각각의 거래 행위 또는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이게 이제 보시면 실제 이제 요 사례들을 보시고 사실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장에서 보면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소각하고 이런 행위들이요, 다 한두 달 안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뭐 한 2년 있다가 뭐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증여 행위하고 거의 동시 패션으로 감자까지 이루어지고 또 그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에서 보는 이와 같은 하나의 거래로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런 우리가 여러 거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다 부인시키면서 당초 증여자한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보시면 증여 자본거래 조세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실 판단하게 돼 있다 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증여 자본 감소를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은 세무 리스크를 고려하여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실은 과연 이 6억을 배우자 공제를 희생하면서 증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2021년부터 초과 배당이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배우자한테 6억만큼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지분을 6억 정도면 상당한 지분을 배우자한테 이전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배당 소득에 대한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지분 구조를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감자액을 소각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지분율이 남편의 지분율이 100%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원복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이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지분 구조를 세팅하는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이다. 근데 이제 소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세무상의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 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소각해 버리게 되면 효율적인 지분 구조가 무너져 버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소각하지 않고 증여한 다음에 그 지분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후 회사에 생기는 이익을 매년 배당 플랜을 통해 가지고 소득의 기속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은 의사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이익소각 거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 내용 교재 책 홍보 절세적인 컨설팅 우리 컨설팅 서적의 바이블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사셔서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